예, 뉴스쇼가 개편 맞아서 하루하루 새로운 코너들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은 권민철의 훅 뉴스입니다. 제목부터 멋지네요. 훅 뉴스. 뉴스쇼 식구죠. 권민철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들, 어떤 사건의 뒷이야기들을 꼼꼼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인데, 권민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훅 뉴스. 오늘 첫 시간.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한번 소리부터 들어보실까요? 이게 무슨 공사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뭘 막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죠? 예. 골프채로 차를 깨부수는 소리입니다. 골프 지난 이런 금요일, 소리가 나는군요. 골프채로 두드리면. 네네. 그 쇳덩어리를 두드릴 때, 그다음에 창문을 두드릴 때 약간 소리가 다른 것 같고요. 예. 지난 금요일 광주에서 일어난 그 벤츠 파손 사건 현장음이고요. 그래요. 이 사건 하여튼 떠들썩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결함을 벤츠가 제조사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30대 남성이 얼마짜리 차였더라? 2억 9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차를 그 벤츠 대리점 앞에서 주인이 직접 부순 거죠. 네. 이 사건 이후에 파장이 상당히 일었는데요. 급기야 국토부에도 직권조사에 착수를 했죠. 예. 그래서 오늘 훅뉴스에서는 이 사건의 이면을 집중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 벤츠 차의 결함은 무슨 결함이었습니까? 네, 차의 그 시동 꺼짐 현상이라는 건데요. 그 대부분의 차는 시동이 꺼지면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않죠. 브레이크도 안 먹히고요. 예. 심지어 핸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가족을 다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아이고. 어떨까요? 아찔하죠. 예, 이 사건의 당사자인 37살 유모 씨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허. 자신은 이미 그때 고속도로에서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 차를 깨부순 것도 이 차가 행여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이 탈까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차를 나는 그냥 팔아버리면 그 중고가 돼서 또 어딘가에 돌까봐. 그렇겠죠. 예. 이 부분- 만나보셨어요? 예,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죠. 그 차를 산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죽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차를 받아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시한폭탄이죠. 이런 차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제가? 아예 눈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벤츠에서 좋게 나와가지고 합의를 보자고 환불을 해준다 해도 이 차를 폐차시키는 조건을 제가 합의를 못 겁니다. 벤츠사에서 이 차 고쳐하고 다시 중고로 팔아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 고속도로에 타서 가족들 태우고 달리다가 섰던 그 아찔한 경험을 한 분으로서 이건 내 양심상 그냥 팔아버리거나 돌게 할 수 없다 이 말씀. 네. 근데 사실은요. 처음에 이 동영상 보고 이 남성분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동영상 보신 분들 이분의 어떤 풍채라든가 또 난폭성 때문에 혹시 조폭 아니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봐서 혹시 재벌집 아들 아니냐. 예. 이렇게 짐작들 많이 뭐 하시던데. 졸부 아니냐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도저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보험 설계사고요. 예.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살이를 하는 서민이었습니다. 또 이번 소동에 대해서 사과할 줄도 아는 약간 경우 있는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이 대목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좀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난폭한 모습 보여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네, 유 씨가 유별난 것은 10대 때부터 자동차 매니아였다는. 아니 저는 점입니다. 사실 잠깐만요, 권 기자. 궁금한 게 그럼 월세살이하고 소형 아파트에 사는데 2억 900만 원짜리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약간은 상식적으로는 잘 안 가는데요.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자동차 매니아였고 15년 동안 그 반복해서 다른 자동차를 타면서 이 드림카의 꿈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니아, 자동차에 꽂힌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진기에 꽂히고 뭐 목에 오에 꽂히고 하듯이. 예. 그 15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리스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15년간 모아서. 네. 그런데 이 드림카가 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오자 급기야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이게 벤츠사의 잘못된 대응이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그 유 씨는 그 시동 꺼진 문제 때문에 두 차례 이 벤츠의 차 수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수리 때는 또다시 고장 나면은 환불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증상이 다시 일어났고 환불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드디어 일을 낸 겁니다. 벤츠 측은 유 씨가 두 부분을 튜닝한 것을 원상복귀하지 않아서 이 두 번째 수리 때 제대로 수리를 못 해줬다. 이런 입장인데요. 튜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로 뭔가를 고치는 거? 예. 개조를 말하는 거죠. 예. 회사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출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부분이 원상복구가 안 됐으니 이 부분은 꼭 좀 해달라. 그래서 2차 때는 사실
어떠한 수리도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벤츠 측은 그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튜닝과 시동 꺼짐 간에 관계가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차 주인이 뭔가 튜닝을 했기 때문에 시동 꺼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죠. 뉘앙스를 지금 풍기는 건데 네. 전문가들 만나보셨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그 유 씨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튜닝과 시동 꺼짐 간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요.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회라고 있는데 이 산업협회의 이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튜닝 쪽을 몰아가는 것도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뻔히 아닌 건데, 그거는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소비자 배려가 좀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문제고. 네, 어찌됐건은 그 벤츠 측이 튜닝이라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시동 꺼짐이라는 중대 결함을 발견해 놓고도 방치한 것이 문제를 키운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사건,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나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그런다면서요. 네, 카페 그렇습니다. 같은 데서는. 네. 어쨌든 유 씨는 뭐 조용히 그냥 환불받거나 뭔가 딜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러고선 합의 보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벤츠사와 끝까지 싸움하겠다 이걸 결정한 거잖아요. 예.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란 지적 많아요. 네, 수입차의 이 서비스 국내 업체와 달리 아주 까다롭습니다. 제품 결함을 보상받기도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요. 예. 그래서 유 씨 스스로도 이번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걸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이분의 싸움 방식은 우리 보통 소비자들하고는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 씨는 아마도 이 중국 사례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례요. 예, 사실 서비스 불만 표출을 위해서 차를 부수는 행위는 이미 중국에서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자는 방송사 카메라를 죄다 불러놓고 퍼포먼스를 했죠. 그에 반해서 유 씨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유 씨가 동영상 찍히고 또 그 동영상 잘 보면요. MBC 카메라 기자가 있는 걸 저는 목격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MBC 그 해당 기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예. 그 뒤늦게 소셜 미디어를 보고 현장에 취재 나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저기 SNS에다가 저기서 누가 지금 벤츠차 부수고 있어 이 소리 듣고선 간 거다. 그렇습니다. 유 씨가 부른 게 아니다. 그럼 유튜브 동영상은 누가 찍은 겁니까? 예,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서 올린 행인이. 건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없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 씨의 싸움을 알리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결정적인 도움을 해준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 소셜미디어가 억울한 소비자들을 구제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벤츠사의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뭔가 대응이 나오고 있나요? 약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죠. 이 소셜미디어가 그 해외까지 소셜미디어를 타고 이 동영상이 해외까지 퍼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도 직권 조사에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벤츠가 유 씨에게 그 업무방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취하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다 취하해버렸습니까? 네. 그래요. 경찰은 어떤 입장? 뭔가 조사를 하긴 했습니까 그동안? 예, 한 번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소송을 취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방해 혐의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소를 취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소는 취하했죠. 예. 소는 취하를 했는데 업무 방해 자체는 이루어졌거든요. 예. 관건은 앞으로 유 씨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인데 어떻습니까? 네, 속단하기는 이른데요. 그 유 씨의 뚝심과 소셜미디어의 위력이 대기업을 훅 가게 만든 건 사실인데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협로가 예상이 됩니다. 이 거대 기업일수록 말이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움직이거든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막 들어오는데 3973님은 이분은 좀 자동차 아는 분인가 봐요. 공기가 엔진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튜닝하면 시동 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2149님은 그래도 차를 때려 부수는 것까지는 좀 아이들 보기에 안 좋았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서희은님은 유 씨 응원합니다. 소비자로서. 이런 문자도 주시네요. 예, 권민철 기자. 우리가 궁금했던 사건의 이명 오늘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훅 뉴스였습니다.